네, 안녕하세요. 저는 IDSR 소속 석사과정 박준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Sparse GPT Massive Language Models Can Be Accurately Pruned in One Shot 이란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PMLR 2023에 퍼블리시 되었고, 8월 20일 오늘자 사이테이션 수는 900회입니다. 해당 논문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LLM 프루닝 기법에 대한 논문이고, 기존 프루닝 기법들이 프루닝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좀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프로닝 기법을 적용하여 100빌리언 이상의 거대한 모델에서도 소요시간 크게 줄였다라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인트로덕션의 모티베이션 컨트리뷰션 말씀드리고 프로페셔널 메소드의 백그라운드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들 그리고 실험 결과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입니다. LLM 크기가 거대해짐에 따라서 모델 경량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예로 양자와 프로닝이 있는데 이 논문은 프로닝에 조금 더 집중한 논문입니다. 스프루닝이란 모델의 가중치를 중요도에 따라서 일부 제거를 하여 모델의 가중치 파라미터 개수를 줄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루닝 기법은 연구는 프루닝을 제거하여 발생하는 성능 저하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중치 재학습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이 너무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중치 재학습 없이 프루닝 적용한 연구들이 좀 진행 중이었고 첫 번째로 아다프론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제거할 가중치를 크기 기반으로 선택하고 이 남아있는 가중치를 SG 스텝을 통해서 재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로 OBC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리디 솔버를 통해서 가중치를 하나씩 제거하고 남은 가중치를 반복적으로 또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중치 재학습과 가중치 재구성이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라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두 가지 다 가중치를 새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인데 가중치 재학습은 어, 그 학습 데이터로부터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고 재구성은 학습 데이터를 그 그리디 솔버를 통해서 특정 수식으로 넣어서 나온 결과를 가중치에 간단하게 그냥 더해주는 방식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중치 재학습이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 백워드 과정이 좀 필요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가중치 재학습이랑 가중치 재구성 과정이 둘 다 요 100빌리언 이상의 가중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한 모델에는 너무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런 프로닝 연구는 좀 미미하다고 할 수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아다프론 같은 경우는 1.3빌리언 크기 모델 프로닝하는데 무려 4시간이 소요되었고, 논문에서 제시하진 않았지만, 아마 100빌리언 이상의 모델 프로잉하는 데는 수백 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주요 컨트리뷰션은 이 100빌리언 이상의 모델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동작한 최초의 프로닝 기법을 제안하였다는 점이고, 프로닝 문제를 이 작은 스파스 리그레션 문제로 축소를 시킨 다음에 이 문제의 새로운 근사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는 게 주요 컨트리뷰션입니다. 이를 통해서 단일 GPU에서 100빌리언 이상의 모델을 수시간 내로 프로닝 가능하게 되었고요. 50% 스파스티 적용을 하면서도 파인튜닝 없이 성능 저하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양자와 결합화의 사용까지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모델 크기에 따른 위키텍스2에서의 PPL, 퍼플렉티 성능을 표현한 그림인데 요 검정색이 일반 원래 원본 모델 그리고 색깔이 있는 그 그래프가 그 이 스파스 GPT를 적용한 성능입니다. 그래서 모델 크기가 좀 작은 부분일 때는 성능 차이가 좀 큰데 모델 크기가 100빌리언 이상이 됐을 때는 그 성능 차이가 거의 미비한 수준임을 알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그라운드로 레이어와이즈 프루닝이라는 게 있는데 레이어와이즈 프루닝은 일단 전체 모델의 프루닝 문제를 레이어별로 구분해서 프루닝을 한다는 내용이고 이 프루닝한 레이어들을 이어붙여서 전체 모델로 다시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 초점을 맞춘 게 애초에 재학습을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학습이 없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학습이 없기 때문에 엔드가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레이어별로 프루닝이 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레어와이즈 프로닝 자체를 조금 수식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야 돼서 표현하는 게 다음 같은 수식인데, 프로닝에 의한 출력의 엘투놈 에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 WL, XL이 원본 입력, 그리고 원본에 대한 출력을 뜻하는 것이고, ML, 그리고 WL 햇은 프로닝된 가중치, 그리고 그 거기에 입력이 곱해졌기 때문에 프로닝된 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출력과 프로닝된 출력 사이의 크기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이 마스크와 가중치를 찾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스크 셀렉션, 그리고 두 번째는 웨이트 리컨스트럭션입니다. 마스크 셀렉션은 제거 가중치를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여기는 ML을 구하는 과정이고요. 웨이트 리컨스트럭션은 프루닝 후에 남아있는 가중치를 조정하여 프루닝을 보상하는 과정으로서 이 WL 햇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사실 동시에 최적화되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서 두 과정을 좀 분리해서 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먼저 제거할 가중치를 결정을 해서 이 ML을 먼저 고정, 구해서 고정을 하게 되고요. 고정된 마스크에 대해서 프루닝 후에 남아있는 가중치 WL 햇을 구해서 먼저 가중치를 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중치가 고정이 된다면 이 이 이퀘이션 1은 단순한 리니어 스퀘어 에러 프로그램이 돼서 그 해가 이퀘이션 2로 바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WMI, XMI, HMI 등의 그 수식이 나오는데 WMI는 이제 프로딩되지 않은 가중치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가중치를 뜻하는 것이고 XMI는 이 WMI에 대응되는 입력 값입니다. 그리고 HMI는 이 MI, XMI, XMIT로서 구하는 부분 해시한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바로 새로운 가중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수식입니다. 근데 방금 설명드린 게 조금 어려운 점이 해시한 매트릭스를 구해야 된다는 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중치를 재구성할 때는 이 기본 해시한 행렬 H를 먼저 구하고 마스크 행에 따라서 정해진 위치의 해시한 값만 모아서 부분 해시한 HM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좀 보시면 이제 오른쪽이 기본 해시한 행렬 H고 왼쪽이 그 가중치와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흰색이 제거한 가중치, 색깔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가중치인데 이 첫 번째 행을 보시면 빨간색 색칠해진 두 번째, 네 번째 성분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 해시한 행렬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해시한 행렬을 취하게 되고 이 취한 부분 해시한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서 이퀘이션 2를 통해서 이제 새로 새로운 가중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퀘이션 2를 계산하기 위해서 해시안 HM의 역행률을 구하고 각 행에 대해서 즉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렇게 세 가지 해시안 행의 각각을 구해서 지금 구했는데 이 각 행에 대해서 구해야 되고 행마다 해시안 역행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좀 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행렬을 구하는 역산 복잡도가 D 컬럼의 세제곱이고 이를 행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D로우 D컬럼 세제곱이 되면서 트랜스포머 블록으로 넘어오게 되면 D 히든의 네제곱이 돼서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로 제안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해시한 역행렬을 좀 재사용할 수 있다면 시간 복잡도를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아이디어가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반영해서 새로 등장한 방식이 이 OBS 업데이트입니다. OBS 업데이트는 이 가중치 재구성할 때 이 OBS 업데이트를 적용을 해서 해시한 역행렬을 행별로 재사용한다는 내용인데 이퀘이션 3의 수식에 따라서 이 델타를 구해주게 되고 이 델타를 원본 가중치 W에 단순히 더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산하는 순서는 이 열을 나타내는 인덱스 C 그리고 인덱스 R에 대해서 행을 나타내는 인덱스 R에 대해서 인덱스 C가 아우터 러프로 인덱스 R이 이너 러프로 이터레이티브 동작한다고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행이 먼저 정해지고 열이 먼저 정해지고 열 안에서 행별로 업데이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열이 정해졌을 때 첫 번째 열에서 제거할 가중치,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행의 가중치를 제거를 하게 되고 이 제거되는 행에서 이 C열, 그러니까 첫 번째 열을 제외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에 대한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업데이트하는 방식 자체는 이 수식을 통해서 계산된 델타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수식에서 보시면 이 해시한 역행열 하나만 갖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첫 번째 행에 요 해시한 성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은 이 그림과 같이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두 번째 행에 대한 업데이트도 마찬가지로 또 비슷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제거되는 열이 두 번째 열인데, 두 번째 열을 제외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한 모든 성분을 다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R이 이터레이티브하게 동작하는 동안 이 C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 요 수식에서 C가 고정되어서 해시한 역행열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해시한 역행열을 좀 재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역행열 계산하는 시간을 좀 감소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스파스 GPT에서는 아까 OBS를 적용하진 않고 옵티멀 파셜 업데이트라는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OBS 업데이트는 열 단위로 이터레이티브하게 동작을 하면서 인덱스 C를 제외한 모든 열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인데요. 옵티멀 파셜 업데이트는 가중치 열의 일부분만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서 재구성에 필요한 연산량을 조금 더 줄여보겠다. 그래서 시간을 더 단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로닝 에러에 대한 보상을 일부만 반영을 해서 완벽히 최적은 아니지만 최적의 방식이 근사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프로닝 중인 열의 현재 프로닝 중인 열의 뒤쪽 열의 가중치만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OBS 업데이트는 모든 열의 가중치를 적용을 했다면, 옵티말 파셜 업데이트는 앞쪽 열의 가중치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뒤쪽 열의 가중치만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헤시안 매트릭스 업데이트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먼저 마스크 M에서 열 단위 부분 집합 UJ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U1은 1부터 D컬럼까지 모든 열에 대한 내용을 가져가는 거고, 그 UJ 플러스 1은 UJ의 가장 작은 원소를 제거한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U1에서 가장 작은 원소는 1을 제거한 2부터 D컬럼이 U2가 되고, U2에서 2를 제외한 것이 3부터 D컬럼이 U3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원소 하나씩 제거해서 U로 설정을 하게 되고, 이 U에 대해서 해시한 행렬을 구해주게 되는데, 그 UJ 플러스의 해시한 역행렬은 UJ의 해시한 역행렬에서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제거해서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요 이퀘이션 5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컬럼이 이동함에 따라서 해시한 역행렬이 4 바이 4에서 3 바이 3, 2 바이 2, 1 바이 1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앞서 OBS 업데이트에서는 첫 번째 열에 대해서 뒤에 있는 모든 열을 업데이트했고, 두 번째 열에서 모든 열에 대한 업데이트를 했다면, 요 옵티멀 파셜 업데이트에서는 두 번째 열에서는 첫 번째 열은 건드리지 않고 세 번째, 네 번째 열만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에서는 네 번째 열만 업데이트하게 되고, 마지막 열에서는 더 이상 업데이트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OBS 업데이트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연산 그 가중치 업데이트는 연산량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 복잡도를 조금 다시 계산을 하게 되면, 일단 해시안 역행열 계산의 연산 복잡도는 동일하게 D컬럼 세제곱이지만 가중치 재구성과 프로닝 연산 복잡도가 D컬럼 D로 D컬럼으로 되고, 이 두 개를 더한 연산 복잡도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 트랜스포머 블록으로 넘어왔을 때도 D 히든의 세제곱이 돼서 이전의 D 히든의 네제곱보다 D 히든 배만큼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웨이트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스크 셀렉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가중치 재구성 과정에서 마스크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 가중치 재구성을 하게 되면서 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조금씩 변하게 되면서 마스크도 조금 이에 대해서 적응적으로 적용해 주는 게 좀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방식은 이터레이트 블로킹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전체 가중치를 컬럼별로 분리한 블록으로 구분을 해서 이 블록별로 프로닝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블록 크기, 즉
열을, 128개 열을 하나의 블록으로 해서 블록을 설정하게 되고 이 블록 단위로 프로닝 마스크를 선택을 해서 가중치를 재구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스크 블록을 선택하고 가중치 업데이트하고 다음 마스크 블록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블록 내에서 이 에러, 이 값, 입실론 값이 가장 작은 P% 가중치를 제거할 대상으로 선택을 해서 마스킹을 고르게 됩니다. 이때 이 수식에서 보시다시피 어, 해시한 정보와 업데이트된 가중치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어, 기존에 있던 그 그 가중치 재구성 방식에 좀 들어맞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은 프루닝에서 언스트럭처드 프루닝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을 요 세미 스트럭처드 스파스 그 방식으로 조금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래 꼭지 내용이고요. 일단 unstructured p% 스파시는 전체 가중치 중에서 p%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실 지금까지 적용했던 프루닝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 그 프루닝 설명에 대한 설명이 이 언스트럭처드였고 새롭게 확장하는 방식은 end-m 세미 스트럭처드 스파시티 방식인데 연속되는 m개의 가중치 중에서 n개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언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10개 중에서 그 50%를 제거한다 그러면 절반을 제거한다 그러면 10개 중에서 5개를 제거하는 거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을 제거를 하게끔 마스크를 설정을 했다면 NDM 세미 스트럭처드 스파시티에서는 이 블록 사이즈를 M으로 설정을 하고 이 각행에서 N개의 가중치를 이 에러가 가장 작은 N개의 가중치에 마스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미 스트럭처드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미 스트럭처드는 4대8 2대4 스파스티를 적용을 했고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 2대4 스파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 사이즈가 4가 되고 4개 중에서 가장 작은 2개, 즉 4개 요 4열이 하나의 블록이 되고 이 열에서 첫 번째 행에서 2개, 두 번째 행에서 2개, 세 번째 행에서 2개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적용을 한 게 2대4 세미 스트럭처드 스파스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인트 스퍼시피케이션 앤 퀀타이제이션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양자와 어떻게 결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먼저 이 프루닝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간단하게 알고리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스크 M과 요 에러 2를 생성하고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이 전체 해시한 행렬 역행렬을 먼저 해시한 역행렬을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 블럭별로 이터레이션 시작하게 되는데 한 블럭에 대해서 마스크를 선정을 하고 그 블록 내부에서 열별로 이터레이티브하게 가중치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걸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진행하게 되고 다 끝나면 최종 마스크를 적용을 해서 전체 알고리즘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양자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양자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로서 나오는 게 이제 웨이트 프리징 인터프리테이션인데요. 이 옵티멀 파셜 업데이트는 가중치 행렬을 열 단위로 프로닝하는 그리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이 옵티멀 파셜 업데이트는 열 단위 스텝에서는 아직 하지 않은 모든 가정치를 항상 최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리고 한 번 업데이트한 가정치는 다시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 현재 업데이트하고, 현재 그 프루닝을 하고 있는 열의 앞쪽 열은 이미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뒤쪽 열만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 아직 있지 않은 뒤쪽 열에 대해서는 항상 최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최적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OBS 전체 문제를 이 부분 열별로 된 부분 문제들이 연속으로 좀 근사하는 효과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옵티멀 파셜 업데이트를 열 단위로 프로잉하는 그리드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로 인해서 이제 다른 열 단위 그리디 기법과 좀 통합하여 사용 가능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열 단위 그리디 양자 기법인 GPTQ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 가중치 재구성 과정에 이 GPT의 Q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동작 수행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알고리즘 1에서
요, 요 프로닝 7 하는 부분을 요 이퀘이션 7로 바꿈으로써 단순히 양자 부분을 추가를 함으로써 그 GPTQ를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은 OPT 모델 사이즈 다양하게 사용했고, 블룸 176빌리언 사용했다고 합니다. 데이터셋으로는 PPL, 그리고 제로샷 성능 확인했고, 캘리브레이션 샘플로는 C4에서 128개 무작위로 추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는 스탠다드 매그니튜드 프로닝과 아다프론 비교를 했는데, 스탠다드 매그니튜드 프로닝은 단순히 크기만 참고해서 프로닝한 방식이고, 아다프론은 뭐 제거할 가중치 크기 기반으로 선택하고 웨이트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스파시티는 50% 언스트럭처드 그리고 4대8, 2대4 세미 스트럭처드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PPL에서의 성능을 좀 비교한 표인데 일단 위키텍스 그 PPL 성능은 낮을수록 좋고 위키텍스트 그리고 PTB 그리고 PC4에 대해서 적용한 표입니다. 어 일단 매그니튜드 방식은 모델 크기와 데이터 상관없이 모두 PPL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아다프론 같은 경우에는 1.3빌리언 이하의 모델에서 매그니튜드보다는 좋지만 스파시피티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성능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파시피티는 모든 모델 데이터셋에서 좋은 PPL 성능을 보여주었고 특히 위키텍스트2의 큰 모델에서는 이 덴스한 원본 모델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파시피티는 OPT 그 1.7빌리언 이상의 모델에서는 4대8, 2대4 세미 스트럭처드까지 적용을 했는데 50% 스파시티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졌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고 양호한 수준으로 성능이 떨어졌다라고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L 성능은 충분히 좋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성능표였고 성능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프루닝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아다프로는 같은 경우에는 OPT 350밀리언에서 1.3시간, OPT 1.3빌리언에서 4.3시간 정도 소요됐다고 했는데 스퍼시피티는 OPT 1.175빌리언에서 4시간이 소요돼서 스퍼시피티가 상당히 빠르게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스파시티 비율을 그 파라미터 크기가 100빌리언 이상인 OPT 175빌리언과 블룸 176빌리언에 대해 모델에 대해서 이 스파시티 비율을 좀 조정하면서 위키텍스트 PP의 성능을 확인해 봤는데요. 매그니튜드 방식에서는 음, 한 30%, OPT 175빌리언은 매그니튜드 30% 이상부터 발산, 블룸 176빌리언은 50%부터 PPL이 발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스파스티 PT는 60% 스파스티부터 조금씩 상승을 해서 80%에서도 비교적 준수한 모습의 성능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제로샷 태스크 성능인데 여러 벤치마크에서 OPT 175빌리언의 제로샷 성능, 높을수록 좋은 성능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전반적으로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 스파시비티는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았지만 좀 데이터셋별로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람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제한적인 세미 스트럭처드 2대4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거에 비해서 이제 다른 그 벤치마크에서는 오히려 50% 언스트럭처드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 표입니다. 다음으로 양자와 호환한 거에 대한 내용인데 50% 스파스티의 4비트 양자화한 경우에 넌제로 웨이트만 저장을 하고 위치를 알려준 비트 마스크를 함께 저장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이 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50% 스파스티에 4비트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2비트랑 비교를 해야 되지만 메모리 사용량이 3비트와 동일을 해서 3비트와 비교를 했고 사실 2비트와 3비트를 비교를 했을 때 3비트가 더 좋아서 3비트랑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크기 OPT 모델에서 3비트 GPTQ보다 오히려 그 스파스 GPT 50% 50% 스파스티의 4비트 적은 게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PPL로 봤을 때는 양자만 한 게 8.68 그리고 프루닝이 양자까지 한 게 8.29로 원본에 비해서
큰 차이가 많이 안 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속 효과에 대한 내용인데 CPU에서 가속한 거는 이제 OPT 2.7비전 모델을 엔드투엔드로 추론 속도 비교를 했는데 덴스한 모델에 비해서 추론 속도가 대략 57%에서 116% 향상되었고 GPU에서의 그 가속 효과는 엔비디아 커틀러스 라이브를 사용해서 커널 단위로 연산 속도 좀 비교를 했는데 커널별로 54에서 79% 정도 성능이 향상 속도가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일단 기존 프로닝 연구는 가중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 저하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중치 재학습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가중치 재학습 과정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100빌리언 이상의 가중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한 모델에 대한 프로닝 연구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스파스GPT는 100빌리언 이상의 모델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최초의 프로닝 기법을 제안하였고 프로닝 문제를 작은 스파스 리그레션 문제로 축소, OBS 업데이트를 활용을 해서 작은 스파스 리그레션 문제를 축소를 했고 이 옵티멀 파셜 업데이트를 통해서 라는 새로운 근사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GPU에서 OPT 175 빌리언 모델을 4시간 만에 프로닝 가능하게 하였고 50% 스파스티 적용하면서 파인튜닝 없이 성능 저하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양자와 결합 파일 사용까지 가능했다라고 하면서 논문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논문에 조금 한계점을 가져왔는데, 일단, 프로닝 시간에 관련된 실험 결과가 너무 적어서 조금 단점이라고 보여졌고,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이 OBS 업데이트와 이 옵티멀 파셜 업데이트에 대한 비교가 좀 적었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옵티멀 파셜 업데이트는 OBS에 비교해서 가중치 재구성 과정 연산을 줄였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 해시한 역행렬, 즉 OBS 방식은 아예 해시한 역행렬 업데이트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해시한 역행렬 업데이트에는 오버레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언급하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